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비트코인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비트 저점을 좀 만들어준 이후에 5월 1일 날, 그 다음에 이제 4월 30일 날, 여기서 이제 제일 컸던 게 최근에 이틀 하락이 만들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괜찮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도 회복돼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0분 남았죠, 종가까지. 거기서 끝이 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트코인이 지금 7%, 8% 반등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3월 이후로 수급이 정상적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더 좋아요. 플러스 올라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시장이 조금 돈이 들어와줬다.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가는 거냐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당장의 단기 반등 정도는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앞전 정고점을 뭐 넘어간다든지 이 정도 거래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고점까지 사실 뚫고 갈 수 있는 거래 정도면 오늘 아침 종가가 9,500만 원이 뚫렸을 텐데 그 정도 거래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시간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가 들어와 준다면 뭐 모르겠지만 현재 오늘 것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 강한 거래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반등 정도인데 이 거래가 어떻게 최근 수급 매수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단기 평도 회복이 됐고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어떻게 상승 전환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 시세가 그래서 최근에 여기 하락했을 요 이틀 동안에는 오히려 매집이나 이렇게 뭔가 신규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이 아니고 이날이 최저점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8,900이니까 한 9,000 중반 정도 많이 가주면 9,000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얘기했던 게 비트가 9천만 원이 넘어가주면 9천 뚫리면 여기 1억 갈 수 있다 그랬죠? 그 9천이 지금 안 뚫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분 동안에 혹시라도 세게 올려준다면 9천 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9,060만 원이거든요. 요 자리. 그래서 이제 결국에 9천이 뚫리면 한번 요 값도 마찬가지고 1억까지 한번 공략할 거나 보유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비트 반등은 좋고, 자, 알트코인들을 좀 볼게요. 알트코인들은 글쎄다. 왜 그랬냐면, 사실 이게 지금 또 하루 만에 뒤바뀌었는데, 알트 시세가 올라가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알트 잘 올라가죠. 근데 요거는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흐름. 누가 선두로 해서 시장을 이제 강하게 가줄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비트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알트는 올라가지고 어제 아침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됐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알트 떨어지고 비트가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그 주도가 어떻게 비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플러스 이더리움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강제로 올라가지고 있다. 알트 불장이 와서 알트가 뭐 강해서 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보면 지금 5%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비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역량으로 인해서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다. 어제 신규 상장됐었던 제타 체인 제외하고 보게 되면 골드가 뭐 16%, 그 밑에 뭐 15, 14, 10% 코인들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5에서 또 10%까지 올라가주는 코인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눌리고 있는 코인들이 없어요. 파란불이 없습니다. 보합에서 뭐 1% 정도, 그 정도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부분이 또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트코인들 자체가 봤을 때 흐름상 말고 그냥 각 코인별로 봤을 때 저점에 온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더리움하고 맞물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식간에 어떤 급반등 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골드가 뭐 앞전 정고점을 넘어갔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밑에서 잠깐 반등. 도치도 보면 마찬가지. 그냥 잠깐 반등.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모양이 비슷하죠. 근데 어떻게 비트하고 이더가 가주다 보니까 오히려 시가총액이 좀 있는 애들이 따라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반대로 뒤로 보게 되면 뒤에 이제 후순위를 보면 뭐 메타디움이나 이런 애들 보면 반등 세지 않죠. 그냥 그래요. 엠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이뮤나 뭐 요런 애들 보면 저스트 보면은 반등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밀크도 마찬가지. 그죠? 그냥 살짝 반등 정도? 그래서 지금은 주도 자체가 누구? 비트코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알트 흐름이 조금 무작위로 갈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알트가 안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알트 흐름이 여기 근처에 왔다가 멀어졌기 때문에 앞전과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렇게 빠졌다가 근처에 와서 진짜 근접을 했었는데 어떻게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고 얘는 이제 알트 흐름인 거고요. 이건 알트 흐름이고 비트 흐름은 반대가 되겠죠. 비트 흐름은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맞고 밀려서 반등 나와서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머물렀는데 이번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은 상단이 돌파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힘으로 따졌을 때 흐름상으로 따졌을 때 비트코인이 더 우세하겠죠. 그러니까 비트 플러스 이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트코인이 갈 때는 이더리움도 같이 가줬으니까 두 개의 코인이 같이 좀 동반 강세로 보여지더라. 근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해서 뭐 바로 이제 계속 앞으로 우상향이야라고 하기보다는 단기 조정을 받은 이후에 아니 단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을 건지 돌파가 나올 건지도 따져봐야 되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알트도 어떻게 올라가다가 맞고 밀리기는 했지만 이 자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공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줄 수 있는 공간에서 뭐 이만큼 멀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이만큼 멀어졌으면 뭐 사실상 시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돼야 되는 빨리 올라와도 그 정도 공간이 있는 건데 그렇게 또 멀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템포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이제 동시에 관찰을 해야 되는 반면에 비트를 좀 더 중시 보자. 어제는 알트를 중시 보자 했는데 회전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흐름에 맞춰 가야지 나도.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뒤바뀌진 상황에서 다행인 거는 알트코인들도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거래소에 공지가 하나 나왔어요. 거래소에서 공지가 나왔는데 혹시 몰라서 많은 분들이 피해 사기 예방 차원에서 제가 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피해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새롭게 본 내용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사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내용이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미신고된 거는 거래소 이용하지 마라 했는데 저기를 이용한다든지 돈을 더 주겠다고 뭔가 꼬임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그냥 미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 거래소는 그 관리가 사실상 굉장히 부실하다고 봐야 돼요.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 누가 터치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에 없어지거나 사기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위험 1순위입니다. 위험 1위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제외하면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로맨스 스캠 사기인데,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우리 언론사나 아니면은 다른 내용들에서 혼란이 좀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굉장히 유혹적인 사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면 말로, 뭐 증거면 증거로, 뭘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꼬드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기를 치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있는 것만 지금 나온 거예요. 피해 사기가 가장 많았던 핵심 포인트 그 기사들인데,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보고 좀 혼란이 왔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고점에 가면 다 사라고 하지 않냐 분위기가 저점에 가면 더 떨어지자고 하지 않냐 그것도 로맨스 사기 스캠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아무튼 네,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 수익 납니다. 아니면은 뭐 200% 납니다.
이거 무조건 정보가 있는 거예요. 갑니다. 이런 거 있지. 예, 그런 거 다 어떻게 로맨스 스캠 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명 코인 사칭 사기인데, 유명 코인 이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뭐 많았었죠. 리플도 있었고 도지도 있었고 뭐 큰 거래가 되는 코인들을 기준으로 사칭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뭐 잡주 코인들, 그러니까는 잡주 코인들인데 그런 애들이 야 대형주가 될 수 있다. 시총 2천, 3천억짜리인데 앞으로 이거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 1에 1에서 성립이 되니까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더라. 이런 거는 다 유명 코인 사칭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건 이제 위험한 거고. 자, 그 다음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 등 사칭, 사기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건 사기 안 당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예, 가상자산 직원을 사칭이 돼가지고, 뭘 돈을 넘겨줬다든지, 아니면 요거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했던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딩방. 리딩방 매매하고 대리 매매. 대리 매매. 내가 리딩방 정도는 그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유튜브에도 있잖아요. 그죠? 리딩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이제 공식적인 리딩방이냐.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수증을 발급 없이 하는 리딩방이냐. 이씨 하는 리딩방이냐. 그 다음에 그 방에 대한 구조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하는 리딩방이냐, 간접적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좀 차이가 있는데, 대리 매매는 그냥 그거야. 대신 매매해 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계좌를 로그인 할 수 있게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려주는 대리 매매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돈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경매 사기.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웃었는데, 별걸 다 건드린다. 그냥 현물 시장만 하자. 요것만 해도 바쁜데 뭘 저쪽에 뭘 대리 매매를 하고 막 뭐 사칭을 하고 뭐 직원하고 얘기하고 그런 게 왜 필요할까? 그냥 정상적인 인증받은 거래소에서 그냥 투자만 잘 하자. 만약에 우리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나 아니면 누구 어떤 사람들한테 그냥 문의를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막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칭을 당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 기준되는 시장 이외의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건들지 않아도 여기 그냥 기준치 인증받은 곳만 이용해도 여기에 절반은 사라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 받으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무수히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